밤은 짙게 깔려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방울이 가늘게 흩날렸다. 늦은 시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남부경찰서 앞은 고요했다. 순찰차의 희미한 불빛만이 간헐적으로 주위를 밝혔다. 강력계 형사 김민주는 야근을 마치고 막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며칠째 이어진 강력 사건 수사로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 재킷을 걸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속은 미제 사건의 찜찜함으로 가득했다. 그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발걸음을 멈췄다. 소리는 경찰서 입구에서 나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자동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싸늘한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경찰서 현관 앞. 빗물에 젖은 채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민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개였다. 대형 견종으로 보이는 녀석은 털이 흠뻑 젖어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어떤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개의 상태를 보고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유기견 보호소에 신고했겠지만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 달랐다. 개는 민준을 보자마자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민준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녀석의 입에는 무언가가 물려 있었다. 민준은 개의 입에 물린 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것은 신발이었다. 운동화 한 짝, 그리고 그 운동화는 흙과 빗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붉은 얼룩이 있었다. 피였다. 민준의 형사 본능이 번개처럼 깨어났다. 피 묻은 신발, 늦은 밤 경찰서에 나타난 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리 와봐. 네가 뭘 말하려는 건지 내가 들어줄게. 민준은 낮은 목소리로 개에게 말했다. 개는 민준의 말을 알아듣는 듯 그의 발치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피 묻은 신발을 내려놓았다. 녀석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그 눈빛은 마치 제발 저를 따라와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민준은 신발을 집어들었다.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눅눅한 흙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신발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흰색 운동화는 밑창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누군가 오랫동안 신었던 듯했다. 피 묻은 자국은 발등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심하게 다쳐서 출혈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민준은 개에게 물었다. 개는 짖지 않고 민준의 옷자락을 물고 끌었다. 밖으로 나가자는 듯했다. 민준은 잠시 고민했다. 이 개의 뒤를 쫓아야 할까? 아니면 이성적으로 유기견 보호소에 신고하고 피 묻은 신발은 증거물로 압수해야 할까? 그의 형사 직감은 그에게 말했다. 이 개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야. 이 녀석은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 결국 민준은 개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외투를 챙겨 입고 손전등을 들었다. 가자. 네가 날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보자. 개는 민준이 자신을 따라오자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앞장서서 경찰서 앞 골목으로 들어섰다. 민준은 개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밤의 어둠은 더욱 깊어졌다. 개는 익숙한 듯 골목길을 누볐다. 녀석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중간중간 멈춰 서서 민준이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민준은 개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다.
녀석은 뭔가에 쫓기듯 급해 보였지만 동시에 민준을 인도하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주택가를 벗어나 낡은 상가 건물이 즐비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녀석이 데려가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이 피 묻은 신발은 누구의 것일까? 걔는 어느 허름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다. 낡고 오래된 건물은 간판도 없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건물 앞에는 낡은 자전거의 한 대가 쓰러져 있었고 깨진 화분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녀석은 건물 문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민주는 손전등으로 건물 문을 비췄다. 문은 낡았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인적 없는 골목은 스산하기만 했다. 그는 개의 눈을 바라보았다. 개는 여전히 절박한 눈빛으로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주는 문을 열어달라는 개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린 냄새가 풍겨왔다. 민주는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낡은 가구들과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버려진 폐가 같아졌다. 걔는 민준의 뒤를 따르지 않고 앞장서서 건물 안쪽으로 향했다. 녀석은 냄새를 맡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민준은 경계하며 개의 뒤를 따랐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건물 안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걔는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멈춰 섰다.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더욱 엉망진창이었다. 찢어진 옷가지들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민준의 시야에 들어왔다. 남자는 피투성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민준은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맥박을 짚었다. 희미하게나마 맥박이 느껴졌다. 남자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심하게 다친 듯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의 발에는 민준이 주워온 피 묻은 운동화와 똑같은 운동화 한 짝이 신겨져 있었다. 걔는 쓰러진 남자 옆에 앉아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남자의 상처를 살폈다. 그의 복부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출혈이 심했다. 그는 즉시 무정의로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는 김민준 형사. 긴급 상황 발생. 동대문구 명성로 12번지 폐가에서 중상자 발견. 즉시 구급차와 지원 병력 출동 바람. 무전이 끝나자마자 민준은 남자의 상처를 응급처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남자의 복부를 압박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민준은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정신 차리세요. 구조대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걔는 민준의 옆에 앉아 묵묵히 남자를 지켜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절박했지만 동시에 민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걔를 바라보았다. 이 개는 이 남자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다. 피 묻은 신발을 물고 경찰서까지 찾아온 이 개의 지능과 충성심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얼마 후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구급차와 순찰차가 건물 앞으로 도착했다. 민주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남자를 구급차에 태웠다. 경찰들은 건물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강력계 반장인 박동철 형사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김 형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네가 신고한 중상자는 누구지? 그리고 이 개는 민준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피 묻은 신발, 그리고 개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사실까지. 박 반장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개를 바라보았다. 개는 민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 개가 이 사건의 목격자인가? 박 반장은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민준은 개를 쓰다듬었다. 내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이분은 여기서 돌아가셨을 거야. 그는 개의 이름을 몰랐다. 그는 개에게 히어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다. 진정한 영웅이었으니까. 남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그의 생명은 건졌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경찰은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남자는 유명한 동물 행동 전문가이자 동물보호운동가인 최진우 박사였다. 그리고 그의 실종은 며칠 전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민주는 칸에게 따뜻한 물과 사료를 주었다. 칸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민주는 칸의 목에 걸린 목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낡고 다른 목줄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펜던트에는 루시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루시, 내 이름이 루시구나. 민주는 루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루시는 그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였다. 민주는 루시의 목줄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남부경찰서 김민준 형사입니다. 혹시 루시라는 개를 찾고 계십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격양되었다. 루시요. 내 루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루시가 사라졌는데, 네, 루시가 최진우 박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에 계십니다. 루시가 박사님을 구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여자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박사님,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루시가 아버지를 구했다고요. 예. 여자의 목소리는 최진우 박사의 딸인 최은서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실종으로 인해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애태우고 있었다. 민주는 은서에게 병원 주소를 알려주고 경찰서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은서는 루시를 보자마자 그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루시, 우리 루시 아빠를 살려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루시는 은서의 품에 안겨 그녀의 눈물을 핥았다. 그들의 재회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은서는 민준에게 최진우 박사와 루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루시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진우 박사가 구조견 훈련을 위해 키우던 특별한 개였다. 루시는 지능이 비상했고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최 박사는 루시와 함께 여러 인명 구조 활동에 참여하며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했다. 민주는 은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루시의 눈빛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신뢰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루시가 가져온 피 묻은 신발, 그리고 최 박사의 중상.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루시와 함께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의 형사 본능이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최진우 박사의 병실 앞은 언론인들로 북적였다. 그의 실종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피 묻은 신발과 개의 활약으로 드러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민주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 노력했다. 루시는 병실 문 앞에서 꼼짝 않고 앉아 최 박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민준을 볼 때면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최은서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민준에게 사건 당일의 정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하셨어요. 뭔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하셨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어요. 항상 루시를 곁에 두셨고, 혹시 박사님께서 최근에 특별한 연구를 진행하시거나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민준이 물었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아버지가 최근에 동물 복제 연구를 진행하고 계셨어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키우던 개를 복제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 때문에 어떤 거대 제약회사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넥스라는 회사인데 바이오넥스, 민준의 뇌리에 낯설지 않은 이름이 스쳤다. 바이오넥스는 최근 몇 년간 동물 복제 기술 분야에서 급부상한 회사였다. 하지만 동시에 동물 실험 윤리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히 그들의 대표인 강태우는 냉혈하고 잔인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바이오넥스와 어떤 마찰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민준이 캐물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연구에 대해 깊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바이오넥스 측에서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빼앗으려 했고, 아버지는 그들의 비윤리적인 연구 방식에 반대하셨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실종된 것도 그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은서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민주는 은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피 묻은 신발, 그리고 최 박사의 중상. 이 모든 것이 바이오넥스와 강태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최 박사의 연구 자료를 강탈하고 그를 제거하려 했을 것이다. 민주는 즉시 바이오넥스와 강태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선우에게 바이오넥스의 기업 정보와 강태우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우는 민준의 요청을 받고 놀랐지만 이내 진지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바이오넥스는 겉으로는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동물 실험과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회사다. 강태우는 잔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악명이 높다. 그의 뒤에는 정치권과 경제계의 거물들이 버티고 있어서 건드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선우의 목소리는 경고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도 상관없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최 박사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해. 그리고 루시가 가져온 이 단서를 절대 놓칠 수 없어. 민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며칠 후, 최 박사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몸은 아직 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처럼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사건 당일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바이오넥스, 그들은 저의 연구 자료를 강탈하려 했습니다. 저는 순수한 목적으로 동물 복제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들은 저의 기술을 이용하여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벌이려 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괴물을 만들려 했습니다. 최 박사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전율로 떨렸다.
괴물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들은 동물과 인간의 유전자를 결합하여 통제 가능한 생체 병기를 만들려 했습니다. 특히 개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지능과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궁연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오메가라고 불렀습니다. 민주는 경악했다. 프로젝트 오메가. 그녀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단어였다. 과거 강력계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녀가 해결하지 못했던 미제 사건 중 하나였다. 몇 년 전 궁연훈련소에서 발생했던 의문의 폭발 사고. 공식적으로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민주는 그 사건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는 항상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프로젝트 오메가가 바이오넥스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강태우는 과거 국방부 산하연구소에서 프로젝트 오메가를 총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중단되자 그는 바이오넥스를 설립하여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이어나갔습니다. 저의 동물 복제 기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저는 그들의 악행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최 박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들이 박사님을 해치려 한 거군요. 그리고 루시가. 민주는 루시를 바라보았다. 루시는 최 박사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그날 밤 강태우의 부하들이 저를 습격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납치될 뻔했지만 루시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루시는 그들에게 맞서 싸웠고 저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피했지만 그들에게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루시는 저를 구하기 위해 피 묻은 신발을 물고 경찰서까지 달려갔던 겁니다. 최 박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주는 루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루시는 최 박사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오메가의 진실을 밝힐 중요한 단서를 가져다 준 것이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강태우와 바이오넥스에 대한 강렬한 분노가 치솟았다. 그녀는 선우에게 연락하여 프로젝트 오메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선우는 민준의 요청에 경악했지만 이내 진지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며칠 후 선우는 민준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넘겨주었다. 지연아, 프로젝트 오메가는 단순히 궁연 개발이 아니었어. 그들은 루시와 같은 특수견들을 이용하여 인간의 뇌파를 조종하고 인간을 세뇌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려 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들이 희생되었고 일부 군인들도 실험 대상이 되어 폐인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어. 선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전율로 떨렸다. 세뇌라고요? 인간을 세뇌시킨다고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이도현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고 위험한 인물이었다. 맞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프로젝트 오메가가 강태우의 독자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야. 그는 군부 내의 일부 고위 인사들과 결탁하여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 그들의 목표는 통제 가능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지.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과거 강인이 언급했던 블랙 프로젝트가 바로 프로젝트 오메가였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인은 이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게 되어 제거당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녀가 해결하지 못했던 미제 사건들, 즉 궁연훈련소 폭발 사고와 일부 군인들의 의문사 모두 프로젝트 오메가와 연관되어 있었다. 강태우, 내 놈이 강인을 죽였구나. 민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다.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우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해야만 했다.
민주는 최 박사와 은서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최 박사는 분노에 떨었고 은서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루시와 함께 강태우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은서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민주는 루시를 바라보았다. 루시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지혜로워 보였다. 그는 민준의 동료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루시와 함께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전사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인의 복수를 하고 모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바이오넥스의 검은 그림자는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다. 민준과 선우가 파고들수록 그들의 비윤리적인 실험과 권력 남용의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태우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군부 내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던 프로젝트 오메가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였으며 군견의 능력을 초월적으로 강화하고 인간의 뇌파까지 조종하려 했던 위험한 인물이었다. 선우는 며칠 밤낮을 세워 바이오넥스의 내부 정보를 파헤쳤다. 그는 과거 강태우와 함께 프로젝트 오메가를 진행했던 연구원들의 명단과 그들의 현재 위치, 그리고 바이오넥스의 비밀 실험실 위치까지 알아냈다. 지연아, 이 강태우라는 놈은 정말 미친놈이야. 그는 프로젝트 오메가를 통해 궁극의 병기를 만들려 했어. 인간의 지능과 개의 충성심을 결합한 괴물을 말이야. 선우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괴물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야?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궁연에게 인간의 뇌파를 주입해서 인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들고 동시에 인간의 지능을 부여하려는 시도였어. 성공했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들이 죽었고 심지어 몇몇 연구원들도 실험 대상이 되어 정신이 망가졌다는 기록도 있어. 그 모든 흔적을 강태우가 은폐한 거지. 민주는 루시를 바라보았다. 루시는 자신의 어미가 겪었던 고통을 알고 있는 듯 낮은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민주는 루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루시, 내 어미의 한을 풀어줄게. 절대로 이 모든 진실을 묻히게 하지 않을 거야. 선우는 강태우가 최근 서울 외곽에 폐쇄된 군사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비밀 연구시설을 재건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곳은 과거 프로젝트 오메가의 주요 실험장이었으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위장되어 있었다. 최 박사의 실종과 루시의 출현은 강태우가 그곳에서 여전히 위험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지연아, 최 박사님이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그곳이야. 하지만 경비가 삼엄하고 내부에는 이도현이 개발한 생체 병기들이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혼자서는 무리야. 선우가 경고했다. 혼자 가지 않을 거야. 내게는 루시가 있고 한 박사님이 있어. 그리고 너도 있잖아. 민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혀 있지 않았다. 강인의 죽음, 최 박사의 고통, 그리고 루시의 희생.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강렬한 동기를 부여했다. 최 박사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지만 아직 몸이 약했다. 하지만 그는 민준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했다. 루시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최종 병기로 개발되었던 개였다네. 그녀의 어미는 프로젝트의 핵심 실험체였고
루시는 그 어미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났지. 그녀는 뛰어난 지능과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약물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네. 강태우는 이 약점을 이용하여 루시를 통제하려 했을 거야. 최 박사의 말은 민준에게 루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다. 루시가 특정 소리나 상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바로 그 약물 때문이었다. 민준은 루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조심해야 했다. 민준은 선우의 도움을 받아 강태우의 비밀 연구시설에 대한 작전 계획을 세웠다. 시설의 구조, 경비 시스템, 내부 통로, 그리고 이도현의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다. 루시는 민준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민준의 명령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였고 냄새를 통해 사람의 흔적을 추적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뛰어난 감각은 민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작전 D-Day. 밤은 짙게 깔려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민준의 마음속은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검은색 특수복을 입고 필요한 장비들을 몸에 착용했다. 권총, 나이프, 무정이, 그리고 야간 투시경. 루시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미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고 초의 박사님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루시, 준비됐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루시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선우의 지시에 따라 폐쇄된 군사시설로 향했다. 시설 주변은 높은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었다. 민준은 숙련된 솜씨로 철조망을 자르고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켰다. 루시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민첩했다. 시설 내부로 침투하자 어둠 속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풍겨왔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으며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다. 민준은 선우가 보내준 도면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루시는 앞장서서 냄새를 맡으며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의 뛰어난 후각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실에 도달했다. 경비원 2명이 졸고 있었다. 민준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고 통신망을 마비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과거의 전사 그 자체였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철문에 도착했다. 철문에는 강력한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선우의 지시에 따라 민준은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섬뜩한 실험실의 풍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유리관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 속에 잠겨있는 동물들과 인간의 형체가 보였다. 그들은 프로젝트 오메가의 희생자들이었다. 민준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강태우는 상상 이상으로 잔혹한 짓을 벌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근육질의 몸과 핏발선 눈을 가진 존재들도 보였다. 인간과 개의 유전자를 섞어 만든 생체 병기들이 분명했다. 그들은 아직 잠들어 있는 듯했다. 그때 실험실 안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없나? 최 박사님의 목소리였다. 민준은 루시를 바라보았다. 루시는 흥분한 듯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들은 최 박사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인간과는 달랐다. 그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근육질이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강태우가 프로젝트 오메가를 통해 만들어낸 슈퍼 솔저 중 하나였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칼날이 들려 있었다. 침입자 제거한다. 슈퍼 솔저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루시를 뒤로 밀쳐내며 권총을 뽑아 들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죽음의 병기와 맞서 싸워야 했다.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철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강인의 복수, 초의 박사의 구출, 그리고 프로젝트 오메가의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그녀는 루시와 함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슈퍼솔저의 거대한 그림자가 민준과 루시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뼈대가 비정상적으로 굵은 팔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였다. 그는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프로그램된 대로 제거라는 명령에 충실히 반응하는 기계와도 같았다. 침입자 제거한다. 섬뜩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실험실 안을 울렸다. 민주는 재빨리 루시를 자신의 뒤로 밀쳐냈다. 루시 뒤로 물러서 이건 네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녀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총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그녀의 손에 익숙하게 와닿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었다. 슈퍼솔저가 거대한 몸을 이끌고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육중했지만 놀랍도록 빨랐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달려드는 것 같았다. 민주는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방가쇠를 당겼다. 탕탕탕 총알 3발이 슈퍼솔저의 가슴에 정확히 박혔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계속해서 달려들었다. 그의 피부는 마치 강철처럼 단단했고 총알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주지 못하는 듯했다. 젠장 강화된 생체 조직, 일반 총알로는 어림없어.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그의 약점을 찾아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투에서 승산은 없었다. 슈퍼솔저의 공격은 맹렬했다. 그는 칼날을 휘두르고 거대한 주먹을 날리며 민준을 실험실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공격을 피하며 방역할 기회를 노렸다. 그녀는 슈퍼솔저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공격 패턴은 단순했지만 엄청난 힘과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몸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 보였다. 루시는 민준의 명령을 어기고 슈퍼솔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이빨이 슈퍼솔저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하지만 슈퍼솔저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듯 루시를 발로 차내버렸다. 루시는 벽에 부딪혀 신음하며 쓰러졌다. 그녀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루시, 민주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분노가 치솟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루시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순간 그녀의 이성을 잃을 뻔했다. 그녀는 몸을 날려 슈퍼 솔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근접 전투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꺾고 관절을 공격하고 그의 목을 조였다. 하지만 슈퍼솔저는 인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기계적인 힘으로 민준을 압박했다. 그의 손이 민준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그때 민준의 눈에 슈퍼솔저의 목덜미에 박혀있는 작은 칩이 들어왔다. 그 칩은 루시의 목줄에 있던 칩과 유사한 형태였다. 생체 제어 칩, 저게 녀석의 약점이야.
그녀는 직감했다. 저 칩을 파괴해야만 이 괴물을 멈출 수 있었다. 민주는 슈퍼솔저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피하며 재빨리 허리춤에 찬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슈퍼솔저의 목덜미를 향해 나이프를 휘둘렀다. 날카로운 칼날이 칩을 정확하게 강타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칩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슈퍼솔저의 몸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럽게 흔들렸고 기계적인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더니 이내 거대한 몸을 이끌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희미한 전류가 흘렀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루시에게 달려갔다. 루시는 신음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를 절뚝거렸다. 괜찮아. 루시, 내가 여기 있어. 민주는 루시의 피 묻은 다리를 살펴보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행히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려왔다. 바로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고 강태우가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강태우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떠올랐다. 그는 쓰러져 있는 슈퍼솔저를 보고 경악했다. 이럴 수가. 네가 감히 나의 작품을. 이지연, 네가 누군데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거지. 강태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광기 어린 탐욕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번득였다. 민주는 루시를 부축하고 실험실 안쪽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최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던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달려가 또 다른 철문에 도착했다. 철문 안에서 최 박사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철문을 부수려 했지만 문은 너무나 견고했다. 선우 들려 최 박사님을 찾았어. 하지만 문이 너무 견고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줘. 민주는 무정의로 선우에게 다급하게 연락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지연아, 거기서 기다려. 내가 시스템을 해킹해서 문을 열어주겠다. 절대 패닉에 빠지지 마. 네가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버텨야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민주는 루시와 함께 철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들의 뒤에서는 강태우와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주는 루시의 귀에 속삭였다. 루시, 우리는 여기서 버텨야 해. 최 박사님을 구하고 우리의 임무를 완수해야 해. 루시는 민준의 말을 알아듣는 듯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철문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강렬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초의 박사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듯했다. 잠시 후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민주는 루시와 함께 안으로 뛰어들었다. 철문 안쪽은 또 다른 실험실이었다. 그곳에는 낡은 침대에 묶여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초의 박사였다. 그는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살아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초의 박사님, 민준이 소리쳤다. 그녀는 초의 박사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묶고 있던 구속구를 풀었다. 초의 박사는 민준의 얼굴을 보고 놀란 듯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민준의 뒤에 서 있는 루시에게 향했다. 루시, 살아있었구나. 최 박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루시의 이름을 부르며 힘겹게 손을 뻗었다. 루시는 최 박사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을 핥았다. 그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재회 같았다. 최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민준 형사, 자네가 올 줄 알았어. 루시가 나를 구원할 줄 알았어. 최 박사는 민준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그때 실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강태우가 직접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경비원들과 또 다른 슈퍼솔저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이도현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지연, 감히 내 구역에 침입하다니. 그리고 감히 최 박사를 구출하려 하다니. 네가 누군데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거지. 강태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광기 어린 탐욕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민준과 루시를 잡아먹을 듯이 번득였다. 민준은 강태우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당신이 강인을 죽였지. 그리고 최 박사님을 감금하고. 이 잔혹한 실험을 벌인 장본인이군. 당신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거야. 강태우는 비웃었다. 세상에 폭로한다고 누가 너의 말을 믿어줄 것 같나. 너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PTSD. 환자에 불과해. 아무도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너는 죽을 것이다. 강인처럼.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다. 그는 민준의 약점을 정확히 짚으며 그녀를 흔들려 했다. 그는 손짓으로 슈퍼솔저들에게 명령했다. 슈퍼솔저들이 일제히 민준과 초해 박사, 그리고 루시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초해 박사를 보호하며 루시에게 소리쳤다. 루시, 초해 박사님을 데리고 도망쳐 내가 막을게. 하지만 루시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민준과 초해 박사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듯 자신의 몸으로 그들을 감쌌다. 그녀의 몸은 부상으로 인해 흔들렸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최 박사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리 와. 이 미친 개 너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주마. 강태우는 루시를 향해 총을 겨눴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발사되었다. 민준은 루시를 밀쳐내며 몸을 던졌다. 총알은 그녀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최 박사의 품에 안겨있는 루시의 어미 사진을 보았다. 루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민준 또한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인을 잃었던 그날의 무력함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루시와 함께 강태우에게 맞설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모든 전투 본능이 깨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자 그녀 자신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전투였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칼을 쥐었다. 강태우의 목덜미를 노렸다.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은 차가운 살기로 번득였다. 실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우는 뒤로 물러서며 경비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전현들을 제거해. 특히 저 개새끼는 살려두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의 예상치 못한 강인함에 당황한 듯 했다. 슈퍼솔저들과 경비원들이 일제히 민준과 루시, 최 박사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최 박사를 루시에게 맡기며 소리쳤다. 루시 최 박사님을 데리고 이쪽으로 피해 내가 길을 열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루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루시는 최 박사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민준의 뒤를 따랐다. 민준은 주머니에 든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다. 그녀는 슈퍼솔저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그들의 약점, 즉 목덜미에 박힌 생체 제어 칩을 노렸다. 그녀는 강인에게 맹세했던 복수를 이 순간에 해내야만 했다. 첫 번째, 슈퍼솔저가 그녀에게 칼날을 휘둘렀다. 민주는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고 나이프를 휘둘러 그의 목덜미를 강타했다. 칩에서 지직거리는 스파크가 튀며 슈퍼솔저는 비틀거렸다. 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권총을 뽑아 그의 머리를 가격했다. 슈퍼솔저는 거대한 몸을 이끌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다. 두 번째 슈퍼솔저가 달려들었다.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했다. 마치 분노한 짐승 같았다. 민주는 그의 칼날을 자신의 나이프로 막아내고 반동을 이용해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몸을 붙잡고 발로 차올렸다. 슈퍼솔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민주는 그의 목덜미를 향해 나이프를 던졌다. 나이프는 정확히 칩에 박혔고 슈퍼솔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는 푸른색 섬광이 터져 나왔다. 경비원들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실험실 내부의 기구들을 엄폐물 삼아 몸을 숨겼다. 탕탕 총알이 그녀가 숨은 기구들을 강타했다. 유리병들이 깨지고 액체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는 방역할 기회를 노렸다. 그녀는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렸다. 실험실 안은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다. 퀴퀴한 화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뒤섞였다. 영희 속에서 민주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원들을 하나둘씩 제압했다. 그녀의 손은 익숙하게 총을 조준하고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PTSD에 시달리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특수부대의 전사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강태우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이럴 수가,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런 힘을.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때 루시가 쓰러진 슈퍼솔저들의 몸을 밟고 강태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맹렬했다. 그녀는 강태우의 목을 물어뜯으려는 듯 달려들었다. 강태우는 경악하며 뒤로 넘어졌다. 이 미친 개새끼가 감히 나를.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루시는 강태우를 제압했지만 강태우는 재빨리 품속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루시의 몸에 꽂으려 했다. 주사기 안에는 푸른색 액체가 담겨 있었다. 프로젝트 오메가의 약물. 민주는 직감했다. 강태우는 루시를 세뇌시키려 하고 있었다. 루시의 가장 큰 약점, 바로 약물이었다. 루시 피하. 민준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태우는 주사기를 루시의 목덜미에 깊숙이 꽂았다. 루시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녀의 눈빛이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그녀의 몸은 경련하기 시작했다. 루시의 온몸에서 푸른색 정맥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우가 주입한 약물로 인해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하하. 이제 저게는 나의 충실한 병기가 될 것이다. 내 놈들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거야. 강태우는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실험실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루시의 눈을 바라보았다.
루시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몸에서는 푸른색 정맥이 더욱 선명하게 튀어나왔다. 그녀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가족인 루시가 눈앞에서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 박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형사, 루시를 살려야 하네. 저 약물은 뇌파를 조종해서 걔를 괴물로 만들어버려. 되돌릴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루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루시를 죽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루시는 강태우의 병기가 될 터였다. 그녀는 칼날을 든 손이 떨렸다. 그때 루시가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이성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통제 불능 상태의 괴물처럼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이빨은 날카롭게 번득였다. 민준은 루시의 공격을 피하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루시 정신 차려. 나는 너의 친구야. 우리는 함께 강인의 복수를 할 거야. 내 어미의 한을 풀어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하게 루시에게 닿기를 바랐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루시의 몸에서 주사기를 뽑아내려 했다. 하지만 루시의 힘은 엄청났다. 그는 민준을 밀쳐내고 실험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실험실의 기구들은 산산조각 났고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최 박사마저도 그의 위협적인 행동에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민주는 루시의 눈을 마주치려 애썼다. 그녀는 루시의 눈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본래의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루시의 귀에 속삭였다. 루시, 기억해 절벽. 내가 너를 구했던 날, 너는 나를 믿었어. 나도 너를 믿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루시의 뇌리에 박혔을까? 루시의 몸부림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혼란스러워지는 듯했다. 그 순간 민주는 온몸의 힘을 다해 루시의 목덜미에 박힌 주사기를 뽑아냈다. 주사기가 뽑히자 루시는 다시 한번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경련했지만 이내 푸른색 정맥이 사라지고 그의 눈빛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친 듯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약물로 인해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강태우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경악했다. 이럴 수가. 저개가 감히 나의 약물을 이겨내다니. 그의 얼굴은 공포와 함께 절망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음을 직감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쓰러진 루시에게 달려갔다. 루시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민준의 손을 핥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루시, 네 잘못이 아니야. 민주는 루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때 선우의 무전이 울렸다. 지연아, 괜찮아. 내가 너희 위치로 가고 있어. 조금만 버텨. 선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비원들은 쓰러져 있었고 슈퍼 솔저들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우를 바라보았다. 강태우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어디 감히 도망치려 해. 민주는 강태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강태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몸을 제압했다. 강태우는 필사적으로 반항했지만 민준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민준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그의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내 놈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거야. 강인의 복수, 그리고 최 박사님의 진실까지.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태우를 꿰뚫는 듯했다. 최 박사가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말 고맙네. 민준 형사,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이곳에 갇혀 있었을 거야. 그리고 루시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박사님, 제가 아니라 루시가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루시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루시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루시를 바라보았다. 루시는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루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잠시 후 선우의 팀이 실험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선우는 민준과 최 박사, 그리고 쓰러져 있는 루시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아,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선우의 팀은 강태우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고 실험실 내부의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리관에 갇혀있던 수많은 동물들을 발견했다. 동물들은 모두 비참한 상태였지만 민주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루시는 의료팀에 의해 들것에 실려 나갔다. 그녀의 상태는 위독했지만 그녀는 민준의 손을 핥으며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민준은 루시의 곁을 지키며 그가 무사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PTSD에 갇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인을 잃었던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털어냈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빛으로 가득했다. 강태우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프로젝트 오메가의 잔혹한 진실을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바이오넥스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태우는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구속되었다. 그의 뒤에 숨겨진 정치권과 경제계의 거물들까지 하나둘씩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민준의 용기와 루시의 희생 덕분이었다. 루시는 수술 후에도 오랜 시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민준은 루시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루시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그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는 루시에게 자신의 지난날을 이야기했다. 강인을 잃었던 아픔, PTSD로 고통받았던 시간들, 그리고 루시를 만나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과정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루시에게 진심으로 닿는 듯했다. 그녀는 루시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속삭였다. 선우는 매일 병원을 찾아 민준을 위로하고 수사 상황을 알려주었다. 지연아, 네가 넘겨준 증거들 덕분에 강태우의 모든 죄가 밝혀지고 있어. 그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리들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최 박사님도 빠르게 회복하고 계셔. 정말 다행이야. 선우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의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루시에 대한 걱정과 그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루시의 작은 몸이 숨 쉬는 것을 느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며칠 후, 기적처럼 루시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아직 흐릿했지만 민준을 알아보는 듯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루시, 루시. 민준은 기쁨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루시의 얼굴을 부비며 눈물을 흘렸다. 루시의 작은 꼬리가 더욱 힘차게 흔들렸다.
수의사는 루시의 회복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오메가의 약물은 루시의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지만 그의 강한 정신력과 민준의 끊임없는 보살핌이 그를 살려낸 것이었다. 루시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다시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온화해졌다. 그의 걸음걸이는 아직 불안정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최 박사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루시와 민준을 찾아왔다. 최 박사는 루시를 보자마자 그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루시 살아있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루시는 최 박사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잃어버린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최 박사는 민준에게 깊이 감사했다. 민준 형사, 당신은 루시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저의 삶과 프로젝트 오메가의 모든 진실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박사님, 제가 아니라 루시가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루시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루시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녀는 루시가 진정한 영웅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루시는 진정한 영웅이야. 그리고 이제 루시는 당신의 가족이나 다름없어. 그는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최 박사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희생자들을 위한 대규모 동물 보호소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동물 복지 개선과 생명 윤리 확립에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준에게 보호소 운영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프로젝트 오메가의 피해견들은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그들을 치유하고 재활시키는데 민준의 경험과 능력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루시와 같은 상처를 가진 동물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이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박사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 박사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고맙네. 민준 씨, 당신은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강태우의 재판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선우가 제출한 증거들과 최 박사의 증언, 그리고 프로젝트 오메가의 피해견들의 참혹한 실태는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강태우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바이오넥스는 해체되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동물학대와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었고 강태우와 같은 악의적인 기업인들이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민준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숲속 은신처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햇볕이 잘 들고 마당이 넓어 루시가 뛰어놀기에 좋았다. 그녀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쓸쓸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루시와 함께하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민주는 매일 보호소에 나가 루시와 다른 개들을 돌보았다. 그녀는 상처받은 개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고 그들이 다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특히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은 개들과 교감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녀의 경험은 그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PTSD를 앓고 있는 전역 군인들을 돕는 자원봉사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받은 이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민주는 보호소에서 최 박사의 연구실을 방문했다. 최 박사는 루시의 어미가 남긴 기록과 프로젝트 오메가의 잔존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루시의 어미가 프로젝트 오메가의 첫 번째 성공작이었으며 그녀의 유전자가 일반적인 개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루시는 어미의 모든 장점을 물려받은 말 그대로 천재견이었다. 민준 씨. 루시의 어미는 죽었지만 그녀의 유전자는 루시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루시는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루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프로젝트 오메가와 같은 비윤리적인 실험이 아닌 질병 치료나 인명 구조와 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루시가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최 박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루시를 바라보았다. 루시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지혜로워 보였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사님, 루시는 제가 믿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루시가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박사님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루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루시는 저에게 영웅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루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 있었다. 최 박사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민준 씨, 저는 루시를 제 아들처럼 아끼고 보호할 것입니다. 루시는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닌 저의 소중한 연구 파트너이자 가족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루시는 최 박사의 연구에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질병 진단, 재난 현장 수색, 그리고 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루시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그는 인류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민주는 루시의 성장과 활약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루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상실의 끝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남에 따라 민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녀는 최 박사와 함께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며 프로젝트 오메가의 희생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루시는 최 박사의 연구 파트너이자 보호소의 마스코트로 그의 지능과 충성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특히 PTSD를 겪는 궁연들의 치유에 큰 도움을 주며 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존재는 보호소의 모든 동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준의 집은 이제 활기가 넘쳤다. 그녀는 여전히 바다를 사랑했고 종종 배를 타고 나가 홀로 바다를 응시하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루시가 있었고 그녀의 보금자리에는 새로운 가족, 즉 새별이가 있었다. 새별이는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되어 루시를 닮아 영리하고 충직한 개로 성장했다. 그녀는 민준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새별이는 루시의 가르침을 받아 냄새로 실종자를 찾는 훈련도 시작했다. 어느 봄날, 민준은 초의 박사와 함께 동물 보호소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피해 동물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행사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야외 행사장은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무대 위에서 초의 박사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진실과 그 과정에서 루시와 민준이 보여준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루시는 단순히 한 마리의 개가 아닙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저를 구원하며 인류에게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민준 씨는 루시와 함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실현한 진정한 전사입니다. 최 박사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그의 눈에는 루시와 민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최 박사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어서 민준과 루시, 그리고 새별이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PTSD로 고통받던 과거부터 루시를 만나 삶의 의미를 되찾은 과정, 그리고 강태우의 악행을 밝혀내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특히 PTSD로 고통받는 전역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를 받았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강인에게 맹세했던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민준에게 다가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 중에는 오래전 특수부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도 있었다. 그들은 민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연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네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한 동료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응, 루시 덕분이야.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니까. 그녀는 루시와 새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루시는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그날 저녁, 민준은 최 박사와 함께 보호소 뒷마당에서 차를 마셨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루시와 새별이는 마당 한쪽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민준 씨, 저는 이제 프로젝트 오메가와 같은 비윤리적인 연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생명윤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더욱 힘쓸 생각입니다. 루시가 저에게 준 가장 큰 깨달음이니까요. 최 박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희망이 담겨 있었다. 박사님, 저도 박사님을 돕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루시와 새별이가 있고 제가 지켜야 할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최 박사에게 전역 군인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동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싶었다. 최 박사는 민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그는 민준의 잠재력을 믿었다. 민준은 마침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전투의 최전선에 서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전사였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싸우는 대신 빛 속에서 희망을 전하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그녀는 PTSD를 극복하고 동물을 구하고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운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상실로 시작했지만 결국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루시와 새별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강인의 이름을 불렀다. 강인아, 너도 보고 있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아. 나는 강해졌어. 네가 지켜주고 싶었던 모든 것을 지켜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루시는 민준의 품에 머리를 기댔고 새별이는 그녀의 발치에 몸을 웅크렸다. 그들의 따뜻한 천이 민준의 마음에 위로를 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어둠이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빛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녀의 미래는 빛으로 가득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민준의 집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개했고 새별이는 꽃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활기찬 생명력을 뽐냈다. 민준은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일구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다. 햇살 아래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은 마치 과거의 모든 고통을 털어낸 듯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은 듯 보였다. 최 박사의 보호소는 동물 보호의 상징이 되었다. 구출된 동물들은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았다. 루시는 보호소의 마스코트가 되어 최 박사의 곁을 지키며 다른 개들을 돌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물 학대 방지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루시는 이제 진정한 영웅으로 대중에게 사랑받았다. 민주는 주 3회 보호소에 나가 최 박사를 도왔다. 그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피해견들을 돌보고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집중했다. 그의 온화한 손길과 깊은 이해는 상처받은 개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민주는 특히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은 개들과 교감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의 경험은 그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형사가 아닌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민주는 보호소에서 새로운 입양자를 기다리는 어린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났다. 그 강아지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희생자 중 하나였던 개가 낳은 새끼였다. 강아지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민준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민준은 그 강아지의 눈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상처받고 버려졌지만 작은 희망을 갈구하는 눈빛. 그녀는 그 강아지에게서 강인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민주는 그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아지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별이라는 의미였다. 별이는 민준의 집으로 온 후 루시와 새별이와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며 빠르게 건강과 활기를 되찾았다. 민준의 집은 이제 4마리의 개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루시, 새별, 그리고 새로운 별이. 그들은 모두 민준의 삶의 빛이었다. 민준은 전역 군인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PTSD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고,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태우와 관련된 재판은 계속되었고, 언론은 그의 악행을 낱낱이 파헤쳤다. 결국 강태우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바이오넥스는 해체되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기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었고, 강태우와 같은 악의적인 기업인들이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순간이었다. 어느 맑은 날, 민주는 루시와 새별이, 그리고 별이를 데리고 강인이 잠들어 있는 숲속 나무 아래를 찾았다.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푸른 잎을 자랑하고 있었다. 민주는 강인의 작은 묘비에 손을 얹었다. 영웅 강인, 이곳에서 영원히 잠들다. 강인의 이름 위에는 늘 푸른 잔디가 덮여 있었다. 강인아, 잘 지내고 있지? 내 덕분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평화로웠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따뜻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루시와 새별이, 그리고 별이는 민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강인의 묘비를 바라보았다. 마치 강인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녀에게 감사하는 듯이. 민준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의 마음은 평온으로 가득 찼다. 그는 문득 루시가 처음 그의 현관에 나타났을 때를 떠올렸다. 피 묻은 신발을 물고 절망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루시. 그녀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민주는 그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 작은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루시는 그에게 치유와 평화를 선물했고, 그는 루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리고 루시는 그에게 강인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 주었다. 민주는 숲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뒤를 루시와 새별이, 그리고 별이가 즐겁게 따랐다. 숲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이제 민준에게 숲은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을 숨기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는 집 마당에 도착했다. 해질녘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민주는 마당에 앉아 루시와 새별이, 그리고 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강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의 영혼은 민준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숲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그의 삶은 고통과 상처로 시작했지만 결국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